미주 한인들의 정치 이야기, 미쿡 정치 농장. 2024년 7월 17일 수요일 미쿡 정치농장 391화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스캐롤라이나의 염소 아저씨고요. 오늘도 양희님 뉴저지에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저지 냥이입니다. 예, 오늘 7월 17일입니다. 칠자가 두 개 있고 또 한국에서는 제헌절. 요즘같이 이 법이 중요하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특히 헌법 중요하다. 이렇게 느끼는 때가 정말 없을 정도로 그런 상황인데 오늘 제헌절이네요, 한국에. 미국에도 제헌절 그런 게 있던가요? 일반인들은 잘 모르지만 9월 17일이 헌법의 날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시티즌십, 시민의 날이라고 해서 연방기관만 쉽니다. 와, 한국이 특별하긴 참 특이하긴 특이하네요. 예, 이런 거는 괜찮은 것 예. 같습니다. 예, 헌법을 기리는 그만큼 그런 의지가 있는 거니까. 지난 한 주도 뭐 미국, 한국 전 세계적으로 너무나 많은 일들이 참 일어나고 있는데 우선 한국 정치 소식 양희님이 오늘 하나 가져오셨습니다.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예. 진짜 매일매일 영화 속의 주인공이 돼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요즘 한국은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지금 각 당에서 뭐 원내대표며 당대표며 이렇게 뽑는 그런 전당대회들을 많이 열고 있어서 기사거리도 많고 재밌는 이런 에피소드도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 눈을 가장 이번 주에 끌은 게 뭐냐면 이게 지금 보면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하는 중이었거든요. 대전, 세종, 충북, 충남 합동 연설회에서 벌어진 일인데 한마디로 난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국민의힘 당원들만 지금 들어와 있는 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폭력이 난무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아니, 한동안 대한민국 국회에서 볼 수 없었던 일인데 이게 발생을 해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네, 국회는 아니고 국민의힘 네, 전당대회. 국민의힘, 예, 전당대회요. 뭐 활기차고 그래서, 좋구만. 아, 활기차고 뭐 조용히 뭐 교회 예배당처럼 그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게 훨씬 낫죠. 뭐 제가 볼 땐 그래요. 아주 보기 좋아. 아, 예, 괜찮아. 깜짝 놀랐어요. 진심이신 줄 알고. 네. 저는 진심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잘한다. 저는 이거를 지금 보면서 최근 안 그래도 국회에서 그 각 상임위에서 그 행정부 관련돼서 질의응답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전하고는 다르게 우리가 이미 지난번에도 언급했던 발전된 모습의 그런 토의 형식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오늘 근데 다시 이걸 보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아마 조만간에 이런 폭력 행위를 한 여긴 전당대회니까 국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국회의원들이 참여를 하고 또 그 실제로 고발 고소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 한번 좀 되짚어 보자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국회 선진화법. 네, 국회 선진화법은요,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소위 국회 선진화법은 그러한 명칭의 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2012년에 개정된 국회법을 가리키는 것으로 2012년 5월 25일 공포되어서 일부 조항을 빼고 30일부터 시행이 시작된 법률 제 11,453? 이거 11453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예. 예, 법률입니다.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요건 제한, 국회 폭력 금지, 날치기 금지, 무제한 토론제도 도입,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 여야 간 대립이 첨예한 법률 통과 시 정족수의 60% 이상 동의 필요, 패스트 트랙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거 말 그대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지금 만들어진 거였거든요. 예, 그냥 막 그래서 남무 국회의원끼리 이 의견이 갈려가지고 싸우고 하다가 뭐 법안 통과를 못 시키고 할 것에 대비해서 이제 패스트 트랙이라는 거를 도입을 했네요. 네, 다음 슬라이드를 보고 나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날치기법 금지, 네, 국회 선진화법. 예, 결국 날치기법을 금지하기 위해서 생겨난 게 바로 이 국회 선진화법이에요. 아, 그때 어, 막 한 정당이 밤에 몰래 모여가지고 뭐 의장과 함께 땅땅땅 어, 해서 통과시키고 그런 거죠. 예. 네, 딴 당은 못 들어오게 하고. 네. 예, 그래서 날치기법. 예. 결론적으로 말을 하면요. 국회의장이 국가 비상사태나 교섭단체 원내대표들 간의 합의가 뒤따르지 않으면 법안을 자의적으로 직권 상정할 수 없도록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도대체 이 말만 들어서는 뭐가 문제인지 좀 한눈에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래서 국회에서 법이 상정이 되기 위해서는요. 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고 그 법안에 해당되는 분야의 국회 상임위에서 그 법안을 심사하고 그러고 나면 그게 법사위에서 최종 심사가 되고요. 그리고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서 찬반 투표를 하고 나면 그렇게 해서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제가 빨간 글씨로 해놓은 예. 그 법안에 국회 해당되는 분야의 상임위. 국회 예. 상임위에서 그 법안을 심사하는. 그러니까 이 바로 이 상임위 단계에서 국회의원들이 뭐 아까 몸싸움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행동들을 해서 이렇게 막아왔던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어떤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국회의장으로 하여금 직권 상정을 하게 해서 이 상임위 단계를 건너뛰고 머릿수로 밀어붙여서 통과시키는 방법이 많았고 그게 바로 아까 날치기법인 음. 거예요. 그래서 본회의에 올라가기만 하면요. 그냥 과반 의석으로 단독 가결이 가능했던 거예요. 음. 그래서 대부분 바로 이 상임위 단계에서 발목이 잡혀서 상정된 법이 오랫동안 계류하거나 폐기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바로 선진화법이 만들어졌는데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이렇게 언제쯤 이게 발의가 됐나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바로 그때가 여당이 새누리당이었어요. 당시 2012년 19대 총선에서 아마 과반 의석을 얻기 힘들 거라고 내다보고 이 주장을 새누리당에서 법안을 내놨고요. 그다음에 그때 민주통합당이 만약에라도 새누리당에서는 19대 총선에서 그때는 민주당이 민주통합당이었어요. 민주통합당이 이제 과반 이상이 되면 보나마나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 선진화법을 자기들이 발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음. 이 법을 통해서 뭐 직권 상정 그리고 과반 의석을 통한 단독 가결이라는 것을 이거를 쓸 수 있을 거라고 자기네들은 이제 예상을 하고 이거를 했는데 막상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기네들이 만든 법에 스스로 자기 발목이 잡힌 그런 꼴이 돼버린 거예요. 음. 근데 그때 법안 발의가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장이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다음번 대통령을 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자기 이제 차별화를 시키면서 이 법을 끝까지 밀어가지고 이게 통과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자기네들이 가반수를 대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뭐든지 해야 되는데 이 법 때문에 제대로 못하니까 이거를 헌법 소위에 청구를 해서요. 이 무효화시키려고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그거 자체 취지가 그 해당이 안 된다고 각하되고 그랬던 또 기록이 있더라고요. 야. 모든 예, 것이 그냥 보수 여당에서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폐기하려고 하고 막 그런 거네요. 그 내에서 그렇죠. 당 내에서 세력 다툼의 결과물이고 그렇게 네. 됐군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도 이 선진화법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야당인 민주당이 다수당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다시 조용한 거예요. 지금은 국민의힘 당으로 볼 때는 이 법이 있는 게
더 유리한 유리하겠네요. 거죠. 예. 그쵸. 음. 그래서, 그러니까 이 법이 누가 여당이 되고 야당이 되고 그렇게 됐을 때 바뀌는 게 아니라 딱 정해진 법적으로 가고 더 합리적으로 민주적으로 바뀌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이런 법을 만들어 놓으면서 사람들이 어떤 폭력 행위를 하거나 불법적인 행위를 할 때 처벌을 받는 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식물 국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당이 무언가를 하고 싶을 때 같이 합의해주지 않는, 찬성해주지 않는 야당이 없으면 이거를 진행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더 법이 같이 추가된 거예요. 이거는 신속 처리 안건 지정이라고 해서요. 이 패스트 트랙 조항은요, 무기명 투표를 거쳐서요,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회 60% 또는 전체 국회의원 300명 중 60%, 그 180명인 거죠.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해당 법안을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330일에 걸쳐 심사하고 심사 기간이 끝나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는 조항인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법이든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전혀 발의될 수 없는 거는 상황이 될 때라도 이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330일 안에 자동 상정될 수 있는 그런 그 보완된 법이기 때문에 현재도 그 현재 여당이 반대해서 안 되는 법안들이 지금 패스트 트랙으로 올라오고 있는 법안들이 지금 계속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법이 수정이 돼야 되겠지만 많은 국민 여론과 여러 여당과 야당 예, 협의를 통해서 좀 발전된 법안이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고 이 법이 사문화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우리 국회의원 뽑을 때도 제대로 뽑아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합의를 통해서 뭔가 결정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뭐 이해 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는 일이 진행이 안 될 경우가 많아서 이렇게 패스트 트랙이라는 장치도 마련했는데 미국 의회에서도 누클리어 옵션이라는 게 있어요. 누클리어 옵션. 똑같은 거예요. 네. 예, 네. 정합의가 되고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다시 통과를 시키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패스트 트랙하고 그 선진화법에 대해서 이제 돌아보게 된 이유가 아까 맨 처음에 나왔던 그 슬라이드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거기에서 나온 폭력 사태 때문에 그런 거였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국민의힘에서 당대표 경선을 하고 있는 중이고 4명의 경선 후보가 최종 경선 후보가 올라온 상태예요. 그런데 여론상으로는 한동훈 후보가 지금 가장 높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어느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과 그 김건희 여사에게 그런 호의적이지 않은 그런 그렇게 제가 볼 때는 완전히 돌아섰다고 생각은 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용산 대통령실에서는 한동훈이 배신을 했다라고 자꾸만 생각을 하고 프레임을 씌우니까 국민의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 한동훈 후보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대다수의 국민의힘 사실 당원과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한동훈 후보를 지지하고 있다는 게 지금 어쩔 수 없죠. 나타나는 뭐, 거거든요. 예, 김건희 여사 네, 지금 이런 꼼수로 계속 무슨 그렇죠. 수사를 피하고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후보를 당연히 밀 수밖에 없죠. 근데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에서 가장 밀고 있는 후보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이 한동훈 후보를 배신자라고 하면서 먼저 이 폭력 사태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였어요. 내가 그 당시, 윤석열이라면은 네, 한동훈이 그냥 김건희 데려다가 무조건 조사한다 이런 게 아니었거든요. 민주당이 요구하는 거 그냥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이 한동훈은 국민의 뜻을 받아서 하긴 하되 나름대로의 자기만의 안을 내가지고 지키기도 하면서 국민의 의혹도 뭐
하면서 이런 수를 쓰려고 했던 것 같은데 윤석열이 조금 능력 있고 한동훈을 제어할 수 있으면 내 생각에는 한동훈을 처음부터 자기 2인자 아니에요. 그럼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면 그런 거를 좀 받아들여 줘가면서 교묘하게 나갈 수가 있었을 텐데 그냥 눈에 드러나게 무식하게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원희룡 같은 사람은 깜냥이 안 돼요. 지금 보니까 맨 그 굉장히 교활한 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말이 아주 인간성이 좀 그냥 보여요. 말 네. 뒤집고 거짓말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예.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 자신이 자기를 검찰총장에 앉혀준 문재인 대통령을 배신한 사람이잖아요. 자기가 그 배신했으니까 한동훈도 못 믿는 자신이 거죠. 예. 배신을 했기 때문에 그 누구든 자신을 또 배신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예. 자기가 키운 자기의 꼬봉인 한동훈이 저렇게 인기를 얻고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은 거겠죠? 그리고 예. 믿을 수가 없는 거고. 뉴스나 그런 데 나오는 거 보면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지금 김건희 여사가 자기와 그 한동훈과의 개인적인 그런 카톡 내용까지 공개를 하면서 한동훈을 지금 공격하고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김건희가 뭐 내정에 참여하고 이게 아니라 요새 와서 보니까 김건희 나라더구만. 김건희 나라. 그러니까요. 예. 처음부터 아니 끝까지 처음부터 김건희가 우리 다 다 알고 했더구만. 솔직히 예. 그거를 다 알고 있었지 않아요? 나 그렇진 근데도 않았어요. 믿고 싶지 그래도 않았던 것 윤석열이 같아. 그래도 하고 김건희가 뒤에서 뭐 자꾸 영향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했지. 김건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했다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요새 와서 밝혀지는 거 보니까 야 김건희가 다 했구나. 아예 처음부터 윤석열 검사 아유, 시절부터 아예 그냥 고삐를 딱 끼고서 다 했구나 그냥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저는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연설을 할 더 그 느낌이 아 그래요? 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아, 촉이 많이 떨어져요. 제가. 그것보다는 믿고 싶으셨겠죠. 대다수의 아니, 어느 국민이 정도는 그랬던 그렇겠지는 것처럼. 했지만, 이럴 정도까지는 솔직히 생각 못 했어요. 이럴 정도까지는. 명색이 서울대 출신의 명색이 검사에 설마 그런 저기 그 지능 지수가 그냥 평범한 사람은 되겠지 이런 아유, 기대가 그 있었잖아요. 검사도 윤석열이고, 검찰총장도 윤석열이니까, 자기 생각대로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새 나오는 거 보니까, 와, 네. 아니구나라는 게 이제 거의 99% 이렇게 네. 생각이 마지막 듭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네. 저는 지금 앞으로 한 몇 주 동안 더 계속 당대표 경선이 언제 끝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 얼마나 더 자폭하는 그런 기사가 나올지 되게 기대가 되는데요. 지금 제가 보여주는 것처럼 슬라이드에서 한동훈은 나경원 후보가 법무부 장관 시절 자신의 패스트트랙 사건 관련 공소 취소를 청탁했다고 그리고 또 원희룡은 지금 장해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해찬이요. 그 한동훈이 예전에 이렇게 댓글팀을 운영했다라고 얘기를 지금 계속 터뜨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그거에 대해서 원희룡이 댓글팀이 사실이면 한 후보는 징역 2년 실형을 받을 수 있다. 이 말들을요, 경선하는 그 토론회장 연설을 하면서 공개적으로 한 말이에요. 전 깜짝 놀랐어요. 이게 그냥 개인적으로 기자를 만나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 그 한마디로 돌아갈 다리를 불질러 버리고 그냥 다 터트려 버린 거거든요. 수준이 경선이라는 게, 도전이에요. 대표를 뽑기 위한 경선일 때는 사실은 끝나고 나면은 이기는 사람이 대표하지만 나머지 그 후보들은 또 자리를 줘야 돼요. 선거 뭐 대책을 하게 부탁한다든가. 그래서 서로 당 내에서 경쟁할 때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당신 훌륭하지만 이 부분에서는 내가 더 낫다. 뭐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잔치 분위기 나가고 끝나면 이긴 사람한테 축하해주고 이긴 사람은 또 진 사람들한테 위로해주면서 응? 중요한 일을 맡길 테니 좀 협조 좀 해주십시오. 이런 분위기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너를 고발해야 되겠다. 너는 징역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가지고 이게 뭐 잔치가 아니라 이거는 초상집이겠죠, 이제. 예. 근데 지금 이 나와 있는 이 사실대로 의하면요, 서로 자기네들이 범법 행위들을 대놓고 지금 고백하는 예, 거거든요. 나경원도 들어가고 한동훈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야 되네. 그러니까요. 징역으로. 이거 예, 어떻게 예,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예, 정권이 천년만년 가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 대한민국을 너무 우습게 본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 어, 예, 오늘 그 사실관계 잘 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막 싸우고 뭐 정청래 의원이 뭐 하고 국힘의 장관이 나와서 뭐 거짓말하고 이런 걸 봤지. 사실 이렇게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상임위가 어떻게 해서 시작됐고 이런 패스트트랙이라는 게 뭔지 이렇게 기본적인 거를 아주 잘 설명해 주셔서 오늘 아주 이해하기가 아주 좋았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하고요. 그동안 여기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국회의원들이 노력을 했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요. 그리고 국민들이 계속 깨어 있고 이렇게 발전돼 가고 있는데 다시 이걸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다면 그건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게 저의 바람이고 그렇게 될 거라고 또 믿습니다. 예, 어렵게 역사 속에서 투쟁을 통해서 또 합의를 통해서 마련된 이 국회 선진화법, 이 취지를 잘 살려서 좋은 의견을 내고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서로 노력할 수 있는 그 법적인 기반을 만드는 그런 기회가 됐기를 바랍니다. 오늘 양희님 일부 대한민국 정치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예.